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의 일상과 몸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밥을 잘 먹는데도 힘이 빠진다는 공통된 고민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즘 부쩍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라고 말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유가 단지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산책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끼 다 먹어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지를 걷는 것조차 벅차고 숨이 차오릅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기운이 나지 않는 이 모순, 도대체 왜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도 챙기고 점심에 고기도 먹고 저녁에 생선도 먹는데 왜 계단만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양제를 하루에 5알씩 드시면서도 장 보러 나갈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먹은 영양이 몸에 흡수되고 근육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약해집니다. 즉, 단백질이 내 몸속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택배가 집 앞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영양분이 자동으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소화 능력의 저하도 큰 역할을 합니다. 60대를 넘어가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운동성도 떨어지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결국 먹은 단백질의 절반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흡수된 단백질조차 근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변화와 염증 반응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6세 박창수님도 매일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식단을 잘 지켰지만 걷기만 하면 다리가 휙휙 풀리고 숨이 찼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단백질 음료를 한 팩씩 드셨고 점심에는 고기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저녁에도 생선이나 두부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영양사가 봐도 칭찬할 만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계속 무거웠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심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흡수율이 떨어져 근육 합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먹은 단백질이 혈액까지는 도달하지만 그 이후 근육 세포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식단을 단순히 단백질 양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흡수를 돕는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에 검은 깨를 뿌려 드셨고 점심에는 검은 콩밥과 함께 멸치볶음을 곁들였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를 넣은 무침을 꼭 한 접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4주를 지속하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숨이 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단백질의 양보다 도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즉, 근육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먹었는가 대신 어떤 조합으로 먹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미네랄, 특히 칼슘과 아연을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조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근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삶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낙상과 면역 저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팔다리를 움직이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혈당 조절, 면역 유지, 에너지 회복을 책임지는 생명선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 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 회복하는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30세 이후 근육은 매년 1%씩 사라지고 70대에 이르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방치하면 안 되는 건강 경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똑같이 70대라도 꾸준히 걷고 단백질을 챙긴 분은 50대 근육량을 유지하는 반면 움직임이 적고 식사가 부실한 분은 40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82세 정영래님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근육량이 40% 이상 줄어 있었고 감기만 와도 회복이 더디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은 키 158cm에 몸무게 54kg으로 외관상으로는 마른 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을 측정하는 인바디 검사에서 팔다리 근육이 정상 범위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체중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근육은 사라지고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상태였던 셈입니다. 그분은 평소 감기만 걸려도 2주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기침이 오래가고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사실 이 모든 증상은 근육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그분은 매일 아침 간단한 스쿼트 동작을 10회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자를 잡고 겨우 일어서는 정도였지만 2주가 지나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단도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두유 1잔, 점심에는 검은 콩밥과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찌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6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근육량이 10% 가까이 회복되었고 감기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근감소는 자연 노화라 넘길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질환 단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건강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근육은 관리하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의자에서 10회 일어나기 동작으로 근육 기능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단백질 목표를 세우세요. 체중의 1.1을 곱한 값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3끼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체중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힘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근육량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란과 두유, 단백질 분말만으로 근육을 채울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먹고도 여전히 힘이 빠진다고 호소합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만 보면 단백질 보충제 광고가 쏟아집니다. 하루 한 팩이면 충분하다고 간편하게 근육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근육 합성에는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을 근육까지 끌어가는 미네랄, 특히 칼슘과 아연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재료이고 미네랄은 그 재료를 근육이라는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트럭입니다. 트럭 없이 재료만 쌓아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하고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밥상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 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아연, 그리고 소화를 돕는 효소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 살 돈으로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근육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79세 윤만길님은 4주간 아침 황태, 점심 검은 콩밥, 저녁 건새우를 실천했습니다. 그분은 평소 단백질 음료를 하루 2팩씩 마셨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걷기만 하면 다리가 후들거렸고 계단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좋은 보충제를 찾아봐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황태를 푹 삶아 국으로 끓여 드셨습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생선입니다. 특히 말린 상태라 보관도 쉽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국물까지 마시면 아미노산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지어 드셨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게다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에는 염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이 많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건새우를 무쳐서 드셨습니다. 건새우는 칼슘 덩어리입니다. 작은 한 줌에도 하루 필요한 칼슘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키토산 성분이 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볶기보다는 무침이나 국으로 드시면 칼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주를 실천한 결과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전에는 100m를 걷는데 5분 가까이 걸렸는데 4주 후에는 3분 안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졌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음료는 한 달에 10만 원이 들었지만 황태와 검은 콩, 건새우는 합쳐도 3만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게다가 밥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어 따로 챙겨 먹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건새우와 황태, 검은 콩은 단백질과 미네랄, 소화력까지 모두 갖춘 최적 식단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황태는 푹 끓여 부드럽게 섭취하세요. 딱딱하면 소화가 어려우니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새우는 볶음보다 무침이나 국물로 드시면 칼슘이 보존됩니다. 검은 콩은 밥에 넣거나 삶아서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싼 보충제를 사 먹으면서도 왜 효과를 못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황태, 검은 콩, 건새우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 사실 식단이 아니라 식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고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간과합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과 조합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직후 커피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짠 콩 반찬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칼슘 손실을 부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흡수를 막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커피는 그 식사에서 섭취한 단백질의 흡수율을 절반 가까이 떨어뜨립니다. 또한 짠 음식은 신장에서 칼슘을 배출시킵니다. 나트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짠 반찬을 함께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뼈와 근육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약해집니다.
71세 하정도님은 식사 직후 커피와 짠 콩자반을 오래 드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커피를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식사를 마치면 바로 진한 커피 한 잔이 습관이었습니다. 입가심도 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오랫동안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또한 밑반찬으로 짠 콩자반을 항상 올렸습니다. 간이 세야 밥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몇 년간 근육이 계속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단백질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왜인지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육량 검사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보였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과 짠 반찬을 자주 먹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피 때문에 단백질 흡수가 막히고 짠 음식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마셨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짠 콩자반 대신 무염으로 삶은 검은 콩을 밑반찬으로 올렸습니다. 간이 안 되어 있어 처음엔 맛이 싱거웠지만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니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8주를 실천한 결과 근육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다음 날 몸이 덜 피곤했고 근육통도 빨리 사라졌습니다. 또한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커피는 식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세요. 그 시간이면 단백질 흡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짠 반찬은 무염 삶은 콩으로 대체하세요. 간을 하지 않아도 들깨나 참깨를 뿌리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의할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 중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더뎌집니다. 또한 식사 직후 바로 누우면 역류가 생겨 소화 흡수가 방해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왜 효과를 못 느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랫동안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몇 개월,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육은 우리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 2주만 올바른 식단을 유지해도 걸음과 호흡이 달라집니다. 근육세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영양이 들어오면 즉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영양이 부족하면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2주만 해도 걷는 속도, 계단 오르기, 아침 피로감 같은 체감 증상은 충분히 개선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동기가 되어 계속 실천하게 만듭니다. 결과를 빨리 느낄수록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83세 허민자님은 2주간 아침 황태죽, 점심 검은콩, 저녁 건새우전을 실천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80대가 넘으면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일단 2주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아침에 황태죽을 끓여 드셨습니다. 황태를 미리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쌀과 함께 끓였습니다. 죽이라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없었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을 불려 밥에 넣어 지었습니다. 흰 쌀밥보다 고소하고 씹는 맛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를 갈아서 부침개로 만들었습니다. 새우전은 고소하고 짭짤해서 밥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힘이 되어 둘째 주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둘째 주는 황태죽 대신 황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국이 죽보다 단백질 농도가 높아 흡수력이 더 강합니다. 점심 검은 콩밥은 그대로 유지했고 저녁 건새우는 무침으로 바꾸었습니다. 새우를 볶지 않고 데쳐서 양념에 무치니 칼슘 손실이 적었습니다. 2주가 끝날 무렵 그분은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한 계단씩 쉬어가며 올라갔는데 이제는 3계단 정도는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눕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후 5시까지도 앉아서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손주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벅찼는데 이제는 20분 정도 걷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좋아졌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분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대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2주만 제대로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4주, 8주로 이어가면 근육량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 3회 건새우와 검은 콩을 병행하세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첫 주는 황태국으로 시작하고 둘째 주는 황태죽으로 흡수력을 강화하세요. 죽이 부담스러우면 국으로 계속 드셔도 됩니다. 또한 매일 같은 메뉴를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월수금은 건새우, 화목토는 멸치나 북어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원칙은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한 목표보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하세요. 2주 후 몸의 변화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면 동기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단 2주만 믿고 시작해 보세요. 몸은 정직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의 일상 속 몸 변화를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힘이 없다. 이 말이 더 이상 당연한 노화라고 남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 숨의 여유, 손주와 함께 공원 걷기까지 모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단 한 번만 건새우 한 줌, 황태 한 조각, 검은 콩 한 숟가락을 올려보세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힘을 분명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